안녕하세요. 차빌TV의 황희사입니다. 오랜만에 차빌TV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네요. 반성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 컨텐츠에서 좀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없는 우리 소중한 차빌TV의 구독자분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날도 굉장히 춥고 전반적으로 좀 우리나라 어수선하고 시끌시끌하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최근에 빌딩 거래량이 좀 주춤하고 있다고는 해도 강남 건물은 시장 플레이어들, 찐 플레이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떤 건물이 얼마에 팔렸고 얼마의 시세 차익을 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실제로 현금 20억에서 30억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100억대 초반 아니면 100억 미만의 건물들, 특히나 강남 건물들을 가장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 20억대로 강남의 어떤 건물들을 좀 사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잘 샀을까? 빌딩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제 의견까지 좀 덧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8월에 거래된 논현동의 신축 빌딩 매각 사례입니다. 118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 6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신 법인은 실제 에쿼티 현금 2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이 118억짜리 건물을 산 거죠. 위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영동고 근처에 있죠. 선릉로 오른쪽은 여기는 이제 청담동, 도산대로 위쪽은 신사동으로 최근에 논현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이 인기 있는 지역에 조금 둘러싸여 있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면 골목에는 주택가가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주택이 근생으로 선박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할 그런 합리적인 가격의 신축 부지 또는 밸류업이 필요한 구축 건물들을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지역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신축 부지를 사서 사옥으로 활용을 하시려는 분들 눈여겨보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21년도에 4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평당 5천만 원대 매입을 했죠. 지금의 모습으로 신축해서 24년 8월에 118억에 매각을 한 겁니다. 신축비를 제외하고서도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남겼던 건물입니다. 이 논현동 빌딩 주변에는 신축 혹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신축 부지들이 한 1억에서 1억 1천 정도, 그리고 올근생 건물일 때는 한 1억 초중반 정도, 그리고 만약에 신축이 됐다, 최근에 신축이 됐다, 이런 신축 빌딩들은 한 2억까지도 실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건물이죠. 논현동에 111-6번지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평당 2억에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각 사례 21년도에 신축된 빌딩은 지금 1억 6천만 원에 매각이 된 거니까 실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적정가에 매입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현금 20억에 매입을 했어요. 최근에 강남에 이런 신축 건물들은 임대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보통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대라고 보는데 3% 초중반이라고는 하는데 중반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보수적으로 3% 정도로 저희가 일단 잡고 이제 건물들을 브리핑을 드립니다. 통임대를 하면 3% 중반 또는 후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임대 임차자들이 조금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또 그만큼 신축 건물들이 공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임대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임대료 평당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18억에 3% 임대 수익이면 대략적으로 한 2,800만 원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2,800만 원 월 임대 수익이라고 저희가 잡아볼게요. 그리고 105억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한 4% 정도로 잡아볼게요. 연금리 4%라고 했을 때 이자가 3,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죠? 월 이자 비용에서 임대 수익이 충당하려면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죠. 물론 법인이 내가 다른 건물,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사실 은행 이자 1,000만 원 내고 내 건물에 들어오면서 추후에 재매각 시 자산 가치 상승의 플러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그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118억 건물을 20억대의 에쿼티로 매입을 한다, 조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역시 20억대로 논현동 건물을 매입한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요 20억대, 30억대 에쿼티로 4억을 매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강남에 진입출을 하고 싶은 강남 건물을 매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100억대 초중반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논현동을 또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논현동 건물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 건물도 역시나 24년 3월에 매입한 사례입니다. 110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는 논현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거든요. 논현역 먹자골목에서 메인 입지는 아닌데 약간 크고 작은 그런 오피스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 상권이 이제 점심을 먹는다거나 회식을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F&B나 또는 1층에 군데군데 근린생활시설 업종들이 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건물은 연면적이 300평이 넘어요. 신축 건물이 2억 원 넘게 그래도 조금 거래가 되는 상권이거든요. 추후에 사옥으로 직접 사용을 하거나 통임대로 임차를 맞췄을 때 어쨌든 수요도 있을 법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대수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11월 달부터 이제 대수선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물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례인데 이 건물 또한 9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한 20억 중반 정도의 현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3%대 초반 정도의 수익률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3천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90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이자 비용은 얼마이냐? 연 4% 금리일 때 월 이자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긴 또 상가주택이에요. 잔금 전에 요거는 이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은 되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 되고 추후에 또 오피스로 활용을 하려면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또 공실 기간을 버틸 만한 또 금액이 있죠. 게다가 또 리모델링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비용도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 건물도 지금 현재 이자 충당이 되지 않고 하자마자 계속해서 내 돈 로스가 지금 나고 있는, 내 돈이 계속 쓰여야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옥으로 법인이 직접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료를 다른 건물에 줄 바에 은행에 이자를 차라리 내고서라도 추후에 이제 자산가치 상승의 어떤 플러스 요인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겠지만 또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임차자를 구해서 그 임대 수익으로 이자 충당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내 돈 로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건물 볼게요. 세 번째 건물도 24년 8월에 논현동의 매각 사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저희가 봤던 건물 102-7번지 건물 거의 근처에 매각이 됐던 사례거든요. 요거는 70억에 평당가가 1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강남에 70억이면은 매가 자체가 굉장히 좀 희귀하죠. 매가가 좀 가벼워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매가가 좀 가벼우니까 평당가가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억 2천만 원이면 평당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싼 데는 좀 이유가 있죠. 용적률이 좀 낮아요.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하는데 200%까지 지을 수 있는 딱인데 여기 용적률이 102.04%밖에 안 됩니다. 지하도 없고 지금 현재 1층도 약간 필로티 구조를 띠고 있어서 임대 면적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근데 장점으로는 주차가 조금 넉넉해서 만약에 이 건물 통으로 한 명의 법인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는 조금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요거를 매매했을 당시에 엔터테인먼트사가 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1%대입니다. 이 건물을 매수자 법인이 52억 대출을 받아서 20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수익률이 1%대라는 것은 월 수익이 1,000만 원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대출이자는 지금 거의 52억 대출에서 저희가 그냥 법인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리 4%로 잡을게요. 그러면 한 1,7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명도가 되면 증축이나 신축 등의 개발행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어쨌든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임차인 그대로 인수 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매월 로스가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까지도 지금 내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에서 70억이라는 굉장히 가볍고 희귀한 매물대임에도 불구하고 20억대 에쿼티로 투자했을 때 역시나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역시나 이자 충당이 안 되는, 조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동 사례를 한번 볼게요. 신사동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상급지에 속하는 곳인데 신사동에서는 어떤 건물들이 매각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볼게요. 24년 5월에 매각이 됐던 신사동 사례인데요. 이 건물이 75억에 평당 1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죠. 강남 건물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검토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21년에 70억으로 매입을 하셨거든요. 전 매도인께서. 근데 2년 반 만에 세금이라던가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정확하게 원가 이하로 손절한 건물입니다. 신사동이라고 우리나라 최상급지라고 무조건 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실제로 가보시면요. 근데 가시성이라던가 현장감이 정말 좋거든요. 도로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근데 좀 단점은 땅이 좀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임차 공간 활용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피드백도 저희가 많이 받았던 건물이고요. 그리고 통임대가 아닌 개별 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 중인 임차인들이 너무 낮은 임대 평당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문제는 명도가 안 된다라는 거. 매도자 책임 명도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임대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였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익률이 1%대였어요. 800만 원 정도대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강남에 근데 이런 건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좋은 사례들만 보셔서 그런데 1%대의 수익이 나오는 그런 건물 정말 많고요. 2%대는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그나마 신축 정도로 가야 통임대 정도 했을 때 3% 정도대의 건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매수인이 신사동이라는 어떤 최상급지, 우리나라 최상급지였던 네임밸류, 그리고 도로 조건, 현장감, 가시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가에 이것도 80% 정도 대출 실행을 하셨어요. 60억 대출에 10억 후반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네요. 한 20억 정도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이제 60억 대출이니까 2천만 원이 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0만 원대라는 거죠. 이거를 좀 감당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요거를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이 조금 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낮은 임대료에 대한 좀 해결책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지 중개인 분들과 좀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진입을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신사동 건물도 임대 수익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건물이고 다음 매수자분도 시세 차익이라는 어떤 최상급지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진입을 하신 것 같지만 지금 임대료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사례들 모두 현금 20억대로 수익형이 아닌 최대한 시세 차익을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라는 선택지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가 상승만 놓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시그널들이 사실 시장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 월세의 어떤 불안정성이죠.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라던가 또는 중소기업들이 예전에는 강남 신축 건물들, 깨끗한 건물들을 통임대로 활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통임차자에 대한 수요가 정말 확 줄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소위 말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정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무리한 레버리지로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 상급지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시기에는 마지막에 봤던 그런 신사동 그 사례처럼 임대 수익 때문에 결국에는 최상급지임에도 불구하고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현금 에쿼티를 조금 더 가져가서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받지 않는 것에서 조금 그 불안정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맞는 상권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강남만 이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비강남 지역에서도 강남 지역만큼 엑시트도 잘 할 수 있는데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략 수정을 좀 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손님 중에서도 그렇지만 2번, 3번, 4번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시거나 갈아타는 건물을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으로 자산 가치 상승
상승을 이렇게 맛보신, 누려보신 그런 찐 시장의 플레이어 분들은 지금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좀 관망해야겠다라는 어떤 보수적인 생각보다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을 이용해서 지금이 기회니까 최대한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건물의 가격 할인을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기 전, 역시나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항상 시장은 불안정하죠. 그때는 역시나 시장에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좀 관망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건물 가격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가격 조율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분위기는 몇 달 사이에 확 바뀌었죠. 어떤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 후에는 매도자 분들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지금보다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찐 플레이어들은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기회로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건물들을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사고 싶은 지역이 있고 보고 계시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가격 할인을 좀 던져보시고 여러 가지 조건 조율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결국에 그런 분들이 좋은 건물들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연초 또 좋은 건물들을 매입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뵐게요. 안녕.